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감기가 독하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감기 딱 걸리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몸이 좀 따뜻한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열이 많아서 이제 몸을 좀 차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병치레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한 하루를 또 이어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요, 이 중국 오중전회 때문에 뭘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느냐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중국이 중국 그룹인데 국내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완리, 웨이포트는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죠? 완리도 14% 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완리, 웨이포트,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SNC 엔진그룹. 자, 여기까지 딱 짚어드렸죠. 어제 전일 모두 급등세가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문 읽어준 남자는 결국은 이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선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흐름들을 잡아나가는 신문을, 그 팩트를 지니고 있는 신문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여기 이렇게 쫙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다 보니까 뭐 파키스탄 얘기도 나오고요. 말레이시아의 장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 샤오미 로이즈 탑 스탑 인 차이나 투 하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인 차이나 스마트폰 배틀, 즉 뭐냐면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전쟁 얘기입니다. 화웨이 캐치즈 업 투 샤오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을 화웨이가 샤오미를 따라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중국 내에서 이 스마트폰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죠. 스마트폰 역시 이제 완성품 쪽에서는요, 지금 드디어 중국 그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급성장이 결국은 이제 우리 완성품 쪽의 침해 현상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샤오미가요, 그 UHD TV입니다. 60인치 TV를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88만원에 내놓았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시장들이 많이 따라잡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싼 인력과 그 다음에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저가 공략을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자꾸 뺏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스마트폰 완성품보다는 부품주에 우선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품 쪽은 여전히, 완성제품 쪽은 여전히 중국 쪽의 침해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부품주 중에서 이제 중국 샤오미나 화웨이 쪽으로 계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장기 성장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쪽은 앞으로 이런 실적 추이가 더더욱 밀릴 전망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펜텍을 최근에 인수한 회사죠. 솔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 완성품 쪽을 중국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은 아마 더 이런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리드란 이런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국가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인구국가인데 이 인구국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큰 시장의 마켓시어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품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요 지금 샌디스크를 우회적으로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수했다, 우회적으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쉽게 내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게 미국의 자존심,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반도체 산업을 내준다고 한들 지금 중국이 바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는 힘듭니다. 물론 샌디스크가 굉장히 SSD 시장이라든가 스토리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낸드 플래시나 모바일 D램 쪽은 여전히 샌디스크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낸드 플래시 쪽이나 3D 그 다음에 이제 DDR4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제일 매출 비중이 컸던 것이 바로 모바일 D램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25조짜리입니다. 삼성은요 180조가 넘고요. 그러면 삼성도 이번 분기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비중의 50%가 반도체예요. 근데 이 기사가 어떻게 SK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은 결국은 공매도로 인한 세력들의 밀어붙이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그래서 대형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정직한 기사가 나와도 그것은 그들 세력들이 역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요번에 이제 이걸 밑으로 밀어붙인 것은 결국은 이제 메릴 린치나 이런 외국계 증권사예요. 근데 공매도를 쳤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계에서 완전히 짤짤이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들 외국인들이 과연 과세도 한 푼, 즉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도록, 그리고 웹도덕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봐줘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바로 한국형 토빈세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7분기 잠깐만요. 자, 이 기사부터 봐야 되겠네요. 연 15만 대 분량 전기차 배터리 생산, 삼성 SDI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나섰다. 자,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삼성 SDI가 현지 쪽에 중국 시장의 공략을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시안에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는 기념식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기념식수를 하고 있는데, 자, 2020년까지 6억 불 투자를 해서 매출 10억 불을 달성할 것이다. 자, 6억 불 투자해서 10억 불 달성하면 참 좋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번에 준공된 삼성 SDI 시안 공장은 연간 15만 대 분량입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 PHEV를 기준으로 생산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서 단숨에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중국 가면 여러분 황사도 황사지만요, 미세먼지, 거기다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기준 협약에 의해서 이들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지금 차량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디젤차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의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중국 그 큰 시장에서의 전기차 공략 그리고 전기차 세제 지원 확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샤오미가 또 전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전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인수한 목적도 이 중국 기업가의 발빠른 상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은 미래 산업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담고 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 산업이에요.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고 가시라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전기차 시장 결국은 확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충전 인프라와 관계된 얘기 그런 얘기들 계속 드렸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뉴엔텍이라든가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코디에스 여전히 스틸 헝그리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아직 올라올 여력 구간 많고요. 제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번에 가게 된다면 박스권을 제대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7분기 연속 1조. 자, 7분기 연속 1조 이상이에요. 그것도 1조 그냥 딱 1조가 아니라 어제 전일 발표됐던 것도 1조 3천억이 넘죠. 그죠? 전분기도 1조 3천억이 넘었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7분기 동안 얘들은 거의 9조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집니다.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팔았죠. 계속 공매도를 겁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방향을 밑방향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선물에서도, 주식 선물에서도 밑방향을 SK 하이닉스를 잡아놓고 위에서 때린 겁니다. 그럼 공매도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없을 공짜예요. 없는데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걸 사들여야 되죠. 그죠? 공매도는 단기적 흐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즉 밑에서는 다시 사야 되는 시스템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없죠. 그죠? 그들이 외인들이 짤짤이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에 동조할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눈치 보면서 같이 던진다? 기관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더맨더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더 어리석은 애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7분기 연속 1조. 그러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이에요. 그 2년에서 한 분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 9개월간의 흐름인데 여기서 10조 가까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영업이익이 10조입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데일리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사를 내면서 뭐 마치 환손실이 크다는 식의 350억 적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건 뭐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데 그걸 손실까지 합산한 것이 1조 3천억인데 이걸 가지고 300 몇십억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버립니다. 자, 이거 너무 기사가 악의적으로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자국 방어 정책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는요, 여전히 모바일 D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일의 한 공매도 세력들이요, 뭐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진짜. 이런 식의 어떤 악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요,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차세대 대표 제품은 LG화학, 미래에너지 소재서 금맥회기. 자, LG화학이요, 미래에너지, 이런 소재에서 금맥을 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큐셀은 태양광 셀 모듈 세계 1위 퀀텀 셀 적용 확대 예정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ESS 대용량 2차 전지죠. 그죠? 미래 소재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효성은 결국은 탄소섬유예요. 그죠? 폴리케톤 이런 쪽인데, 이 탄소섬유도 결국은 차량 경량화,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는 맞춤형 강판, 뭐 경량 소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르노 삼성 등 개별 기업과 소재 개발 협력 계획. 자, 르노 삼성이 결국은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포롱은 컴포지트. 내년께 양산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유심 보셔야 돼요. 결국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들의 날개를 달아줄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미래 산업이 되겠죠. 태양광 쪽은 아직 미래 산업이지만 이 지금 전체적인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은 아마 상승에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마켓이 확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효성 탄소섬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섬유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 잘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탄소섬유가 뭐냐면 강성은 좋고 복원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가볍다는 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앞으로 제품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탄소가 그 화학 구조상으로 보다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지금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조차도 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탄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이 가장 안정화된 물질, 여기에 대한 탄소 섬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큰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신문을 읽어드렸고요.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럽이 돈을 다시 더 푼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V자형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유럽이 경기 부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대유럽 수출이 굉장히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내내 장이 끝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주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